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입지를 지켜온 렉서스 ES가 새로운 업데이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디자인과 그리고 상품성의 대대적인 개선, 그리고 한층 더 강화된 안전과 편의성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새로운 뉴 ES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차량이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차량의 체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ES는 국내 시장에 총 4개의 트림 그리고 하나의 파워트레인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이그제큐티브는 물론이고 모든 트림이 동일한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4975mm의 전장과 각각 1865mm, 144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췄고요. 휠베이스는 2870mm로 넉넉한 여유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더해지면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680kg으로 다소 무거운 편입니다. 이번에는 뉴 ES의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ES라고 한다면 굉장히 대중적이고 또 편안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21년에 이 ES는 정말 역동적이고 대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엔드의 디테일이라던가 헤드라이트의 형상, 바디킷의 실루엣 등 정말 일반적인 차량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날렵함을 갖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측면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제 측면을 보고 있자면 굉장히 예리한, 마치 이 도검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굉장히 샤프한 이 루프라인도 그렇고요. 화려한 디자인의 18인치 휠, 그리고 이런 하이브리드 레터링 등을 더하면서 이 차량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후면의 매력도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렉서스의 L을 형상화시키는 이 리어 코미네이션 램프, 그리고 마치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듯 이 트렁크 리드 끝에 더해져 있는 립타입의 리어 스포일러가 인상적이죠. 덧붙여 푸른색 엠블럼과 크롬 가니쉬, 그리고 이제 안정감 있는 바디킷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런 매력적인 프리미엄 세단의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 ES의 실내 공간은 사실 기존의 ES와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연출과 구성에 있어서는 소소한 차이가 있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더욱더 와이드해지고 커진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더해진 센터 페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 공간을 더욱더 넓게, 더욱더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연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저는 이 컬러의 대비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죠. 덕분에 프리미엄 세단의 가치가 아주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실내 공간은 약간 운전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렉서스가 좀 더 역동적으로 변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도어를 열고 1열 공간을 살펴보면 역시 쾌적한 여유가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공간이 느껴지고요. 레그룸과 이 시트의 디테일, 그리고 헤드룸과 이 위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수동으로 열고 닫는 부분이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2열 공간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자, 도어를 여는 순간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레그룸도 우수하고요. 또 이런 도어 패널의 디테일도 상당히 인상적이죠. 덕분에 공간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트의 형태라던가 시트의 연출, 그리고 쿠션감,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2열 중앙에는 이렇게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센터 부분에는 암레스트와 함께 공조 컨트롤 패널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세단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이 적재 공간에 있죠. 실제 이렇게 트렁크 게이트를 열게 되면 굉장히 쾌적하고 넉넉한 공간이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패키지에 대한 경험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여기에 2열에 스키스루가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강점이고요. 또 트렁크 게이트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뉴 ES의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닛을 들어 올리게 되면 다이내믹 포스 2.5L 가솔린 엔진과 이 전기 모터의 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178마력과 22.5kgm의 토크를 내고 시스템 합산 218마력이라는 걸출한 출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에 대한 만족감이 높죠. 여기에 ECVT 그리고 전륜 구동의 레이아웃이 더해집니다. 참고로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뉴 ES는 만족스러운 운동 성능은 물론이고 복합 기준 17.2km/L의 우수한 효율성을 제시하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 또한 각각 17.3 그리고 17.1km/L로 상당한 매력을 제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개선된 이제 뉴 ES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뉴 ES가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도어를 열고 꽤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 바로 이 실내 공간의 연출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개선되었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이 브랜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센터페시아에 아주 큼직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더해지면서 마치 한 세그먼트 혹은 반 세그먼트 정도 더 상승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참 이 렉서스의 운전자 중심의 구성 있잖아요. 요 드라이빙 모드 셀렉터라던가 이 스티어링 휠 기준으로 이 잡혀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런 공간의 여유라던가 공간적 여유 가치 뭐 이런 시트의 디테일이라던가 소재의 연출 등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모두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같은 2.5리터 가솔린 엔진, 그러니까 다이내믹 포스 가솔린 엔진과 이 전기 모터의 복합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만족스러운 가속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실제 지금 제가 오르막 구간을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엔진에 큰 부하 없이 아주 깔끔하고 매끄럽게 이 언덕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라던가 이 타사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이 강력한 전기 모터를 바탕으로 좀 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동화가 주도가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매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지금의 이 구성 확실히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렉서스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 뭐 실제로 출력적인 부분에서 운전자가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 추월 가속, 고속 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아주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이 아주 높은 만족감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점은 사실 토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들이 이 엔진,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개입되는 순간의 질감이 좀 거칠고 또 엔진의 그런 아이덴티티, 존재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편인데요. 이제는 많이 그런 부분이 좀 더 다듬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특유의 그 엔진이 개입한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런 연출? 그런 건 충분히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렉서스답다, 렉서스다운 모습이다, 뭐 늘 하던 그런 세팅이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CVT와 전륜구동의 레이아웃은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CVT가 나쁘다 혹은 CVT는 부정적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사라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아주 견실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한 변속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요. 덕분에 운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자유롭고 쾌적한 이 주행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변속기 같은 경우는 스포츠 변속 모드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동 변속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티어링 휠 뒤쪽에 패들 시프트가 자리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수동 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더 스포티하고 경쾌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 큰 강점이죠. 사실 ES는 뭔가 좀 심심하고 좀 맹한 느낌의, 좋은 건 알죠. 좋은 차긴 한데
어딘가 좀 특색이 좀 부족한 차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스포티하고 즐거운 차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끊고 이어서 차량의 움직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ES라고 한다면 굉장히 보편타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세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때 강남 소나타라는 이름을 부여받기도 했었죠. 실제로 이제 렉서스에게 있어서 스포티한 드라이빙 혹은 뭐 드라이빙의 즐거움 이런 거는 후륜구동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IS라던가 혹은 이제는 없는 GS가 담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이제 ES도 조금 더 스포티해지고 조금 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ES300H는 여전히 합리적이고 편안한 그리고 효율적인 드라이빙을 제시하는 데에 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요타 렉서스의 자동차 기술, 개발 기술이 점점 향상이 되면서 차의 기본적인 한계 능력, 운동 성능 이런 부분들이 한층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처럼 산길을 달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깊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운전자로 하여금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고요. 실제로 높은 신뢰도가 주행 내내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ES300H 같은 경우는 대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냥 얌전히 달리는 차가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띄어도 충분히 매력적인 차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다 역동적이고 보다 스포티한 감각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F 스포트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일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산길을 달리면서 드라이빙 모드를 노멀 모드로 유지를 했었는데요.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 엔진과 이 전기 모터의 반응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요. 계기판 역시 이 싱글 클러스터 타입의 이 LFA부터 이어지는 그 구성을 따라서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한 이 RPM 게이지를 잘 보여줘서 더욱더 우수한 드라이빙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덕분에 주행을 하는 내내 운전자가 즐거움 혹은 매력적인 가치를 느끼기 아주 충분한 모습이어서 지금 이 세팅도 굉장히 좋고 또 나아가서 이 F 스포츠 모델이 어느 정도의 매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드라이빙 모드 바꾸고요. 더해서 이 ES300H는 역시 효율성이라는 아주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리미엄 세단 그리고 또 넉넉한 이런 체급을 갖고 있는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복합 연비가 무려 17.2km/L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분명 우수한 결과라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효율성은 실제 주행에서 더욱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 차량을 운영하면서 느껴지는 매력이 더욱더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2리터 이하의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등장을 하면서 살짝 좀 경쟁력이 떨어졌다라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타보시게 되면 확실히 배기량의 여유 그리고 이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되었고 검증되어 온 이 파워트레인의 조합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보다 쉽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 차가 뭐 완벽한 차라거나 혹은 정말 8방 미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8방 미인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일본 차입니다. 일본 차라는 건 정말 큰 단점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진 질감이 좀 도드라진다라는 점, 이 부분은 뭐 토요타 렉서스가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승을 하면서 물론 오늘 시승을 한 환경이 비가 오고 날이 흐리고 이런 환경이었긴 했지만 차선 이탈 방지라던가 보조 이런 기능들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러한 기능들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좀 둔하네?
이거는 반응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반응 안 하지? 약간 이런 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도드라지는 단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렉서스 브랜드의 이 성장을 이끌고 렉서스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은 이 ES가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소비자들에게 맞섰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전히 뛰어난, 그리고 한층 더 발전되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하는 이 뉴 ES. 분명 좀 지금 당장 막 선택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긴 하겠지만, 좋은 자동차, 좋은 하이브리드 세단을 고려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돌아온 뉴 ES 함께 시승해 보았고요. 지금까지 이어졌던 가치,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새로운 가치, 정말 잘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얌전하지도 않죠 이제는. 이렇게 좀 깔끔하고 날렵한 이미지의 ES300H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F 스포츠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건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죠. 어쨌든 ES300H 분명 좋은 자동차의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ES300H의 만족감을 느끼셨던 분들, 혹은 기대하셨던 분들의 그런 기대와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